우리는 오늘 수업에서 가장 기본적인 경제학 개념 중에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배울 개념들은 오늘날 경제학이란 학문의 근간이 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 기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나면 우리는 공식적으로 경제학을 과학의 한 분야로 규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교과 과정 속에서 지금 시점이면 이미 기본적인 경제 문제가 무엇인지 배웠을 겁니다. 이는 경제학이란 분야를 출연하게 만든 문제의식으로 경제학이 초점을 맞추는 핵심 문제는 바로 희소성입니다. 자, 희소성이란 무엇일까요? 뭔가 희소성이 있다는 것은 희고하지만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희고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희고한다는 말은 사람들이 그걸 원하고 사람들이 그걸 찾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그 사회에 편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뭔가 희소성이 있다면 사람들이 원하고 찾지만 공급은 제한이 있습니다. 자, 왜 이게 문제일까요? 경제학이 중점을 두는 문제는 희소성 그 자체입니다. 인간의 욕구와 필요는 사실상 무한대입니다. 즉, 인간의 욕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자원은 제한적이고 희소합니다. 이것이 경제라는 분야가 출연하게 된 배경입니다. 경제학은 단순히 희소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관한 연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체제는 사회에 상충하는 욕구와 필요 사이에 희소한 자원을 배정하는 여러 시스템입니다. 희소성이란 근본적인 경제 문제를 통해 새롭게 등장하는 두 번째 기본 경제 개념이 있습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이 개념은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자원은 희소하므로 사회에 상충하는 욕구와 필요 사이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배정할지 선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지 선택해야 할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무언가는 반드시 포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할 때 그에 따른 기회비용은 배정되는 희소 자원으로 다른 무엇을 해낼 수 있었겠는가를 말합니다. 자, 아주 간단한 말을 하는 꽤 복잡한 방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기회비용은 기회상실입니다. 그로 인해 잃는 것이 무엇인가? 당장의 특정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한다면 그로 인해 놓친 것은 무엇인가? 기회비용 개념은 텃밭으로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뒷마당에 텃밭이 있고 그곳에 당근이나 상추를 심을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땅을 활용해서 당근을 심는다면 기회비용은 그 땅에 상추를 심었더라면 재배했을 수 있는 상추입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텃밭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는 시간에 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시간은 희소 자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더 많은 시간이 주어졌으면 하지만 주어진 시간은 자명하게 제한적입니다. 여러분은 특정한 날에 여러분이 누리는 제한적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해야 하며 그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기회비용은 당신이 다른 활동을 선택했다면 그 제한적인 시간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었던 그 무엇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6시간 동안 일할 건지 놀 건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하루는 24시간이지만 가정컨대 그중 8시간은 잠을 자고 16시간은 일을 하거나 놀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시간 내에서 여러분은 희소한 시간 자원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해당 결정과 여러분이 내린 서로 다른 선택에 따른 시간 배정은 기본적인 경제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경제 모형으로 희소 자원을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사회 또는 개인이 직면하는 득실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 모델은 생산 가능 곡선 모형입니다. 시간을 사례로 삼는 경우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밝힌 대로 여러분이 하루에 16시간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여러분이 16시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 선택 사항이 제시되었다고 칩시다. 여러분은 일을 하거나 놀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에 따른 득실 관계를 도식화하려면 우리는 그 두 가지 선택 사항을 가지고 생산 가능 곡선의 라벨을 표시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여기 세로축에 표시하겠습니다. 또는 놀 수 있습니다. 그걸 여기 가로축에 표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데 사용할 최대 시간은 얼마입니까? 그날 하루에 16시간이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16시간을 일하는 데 소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원점인 0을 표시하겠습니다. 즉, 일하고 노는데 공시간을 소비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따라 숫자를 표시할 것입니다. 근무 시간과 놀이 시간을 각각 표시합니다. 일하는 시간은 최대 16시간, 놀이 시간도 최대 16시간입니다. 따라서 16시간 동안 일하기로 했다면 생산 가능 곡선의 A 지점이라고 지칭되는 지점에서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여러분은 하루에 16시간을 노는데 쓰기로 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생산 가능 곡선의 여기 아래에 점을 찍게 됩니다. 이걸 B라고 합시다.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죠. 하루에 일하는데 16시간을 소비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16시간을 노느라 일하는 시간이 전혀 없을 공산도 작습니다.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선이 생겼습니다. 16시간 내에서 일과 놀이 중에 선택할 서로 다른 시간 조합을 도식화합니다. 이는 특정한 날 여러분이 깨어있을 시간입니다. 생산 가능 곡선을 따라 존재하는 서로 다른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12시간을 일에 소비한다면 놀이 시간은 4시간만 남게 됩니다. C 지점과 같은 점의 존재는 확실히 가능하며 이렇게 되면 장시간 근무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확보한 놀이 시간은 아직 4시간이 존재합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놀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도 있습니다. 놀이 시간이 12시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4시간만 일합니다. 이것도 분명히 가능합니다. 보시다시피 생산 가능 곡선상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곡선을 따라 어떤 지점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8시간 일하고 8시간 놀 수 있습니다. 건강한 균형이네요. 우리는 이 지점을 E라고 부릅니다. 이 모든 지점은 하루 16시간 동안 일과 놀이 조합에 따른 한 개인의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하지만 만약 한 개인이 10시간을 일하면서 10시간을 놀고 싶다면 어떨까요? 보시다시피 그런 일과 놀이 조합은 개인의 생산 가능 곡선을 벗어나 있습니다. 그 점을 X라고 부르겠습니다. 10시간을 일하고도 10시간의 놀이 시간이 남는다면 당연히 원하는 바입니다. 이 점 X는 원하는 바지만 하루에 주어진 시간이 16시간이므로 불가능합니다. 그 대목이 생산 가능 곡선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환기해줍니다. 한 개인이나 한 나라 또는 한 사업자의 생산 가능 곡선을 이탈하는 하나의 지점은 불가능합니다. 그게 생산 가능 곡선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두 가지 상충하는 욕구와 필요 사이에 가능한 희소 자원 활용법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물론 이 경우 놀이는 우리의 욕구이고 일은 우리가 해야 할 필요성입니다. 만약 한 개인이 6시간만 일한다면 어떨까요? 여기 아래 6의 점을 표시합니다. 또한 우리가 놀이에 6시간씩 소비한다고 칩시다. 그걸 Y 지점이라고 합시다. 우리의 생산 가능성을 논할 때 Y와 같은 점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한 개인이 6시간만 일하고 6시간만 놀기로 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가능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Y와 같은 점은 개인의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것은 또한 비효율적이라 간주합니다. 왜냐하면 6시간만 일하고 6시간을 논 사람은 추가로 4시간의 완전한 공백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반면에 비효율적이라고 간주합니다. 그 공백기는 생산적인 활동에 쓰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놀이와 일을 모두 생산적인 시간 이용으로 간주합니다. 생산 가능 곡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경제 모형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시다시피 직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하루 16시간에 대한 생산 가능 곡선이 직선인 이유는 1시간 놀이의 기회비용이 정확히 1시간 일하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당신이 16시간을 일했다고 가정해보죠. 오늘 아침에 기상했을 때 좀 과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수위를 낮춰 4시간 동안 놀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생산 가능 곡선을 따라 A 지점에서 C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 결정은 공짜였나요? 다시 말해서 이 결정으로 당신은 어떤 대가를 치렀나요? 내가 그 4시간을 놀기 위해 돈을 쓸 필요가 없으므로 여러분은 그것이 당연히 공짜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경제학에서 무료는 어떤 것의 금전적 비용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과 관련된 기회비용이 있는 한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A 지점에서 C 지점으로 이동하기 위해 무엇을 포기했는가에 있습니다.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정답은 내 시간의 일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게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은 생산 가능 곡선을 따라 기회 상실로 항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시간을 놀면서 개인은 그 내 시간 동안 일할 기회를 잃었습니다. 이제 내 시간의 놀이가 충분하지 않다고 칩시다. 8시간 동안 놀기로 하고 이제 C 지점에서 E 지점으로 옮겨갈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회비용은 또 다른 내 시간의 일하기입니다. 이 경우 직선 형태의 생산 가능성 곡선을 사용합니다. 1시간 동안 놀기의 기회비용은 항상 1시간 일하기입니다. 포기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 지점에서 D 지점으로 이동하면 추가로 일하기 시간이 희생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 가능 곡선을 따라 일정한 기회비용이 존재합니다. 그런 이치가 반대 방향으로도 작동할 겁니다. 일하는 시간을 늘리길 원한다면 기회비용은 노는 시간 1시간으로 얻게 될 편익과 즐거움이 됩니다. 일하기 1시간은 놀기 1시간과 같습니다. 그것이 이 예제에서 노동의 기회비용 내지 놀이의 기회비용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알려줍니다. 이번 수업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은 기본적인 경제 문제인 희소성입니다. 희소한 자원과 무한한 욕구와 필요가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는 문제가 생긴다고 희소성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득실 관계를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학은 바로 희소성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연구입니다. 경제 체제는 사회의 욕구와 필요가 상충하는 가운데 희소한 자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배정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교과 과정 전반에 걸쳐 여러분은 인간의 무한한 욕구와 필요 속에서 자원을 배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희소성의 세계에서 공짜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당근을 더 많이 원한다면 여러분은 상추를 포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일하기를 통해 얻는 편익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희소성의 세계에서는 다른 무언가를 얻길 원하면 항상 무언가는 포기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은 특정 의사결정에 소요된 해당 자원으로 다른 무엇을 해낼 수 있었겠는가를 말합니다. 기회비용은 곧 기회 상실입니다.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것은 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모형입니다. 생산 가능 곡선은 제한된 자원 하에서 개인이나 사회가 생산하거나 실현할 수 있는 재화나 활동에 가능한 조합을 나타냅니다. 생산 가능 곡선은 여러분이 달성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불가능함을 보여줍니다. 너나 할 것 없이 12시간 일하고 14시간 놀고 싶지 않나요?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근사한 하루가 될까요? 여러분은 많은 일을 완수할 수 있고 놀 시간도 그 이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X점과 같은 점은 실현 불가능하지만 매우 바람직하긴 합니다. 반면 Y와 같은 점은 우리의 자원 활용이 비효율적임을 나타냅니다. 6시간만 일하고 6시간을 논다면 기본적으로 일 또는 놀이를 할 수 있는 내 시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A에서 C, E, D, B 지점까지는 어느 조합이든 가능하며 효율적인 시간 활용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일하거나 놀기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경제학 수업을 마칩니다. 앞으로는 국가를 상대로 한 좀 더 현실적인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가 토지 자원, 노동 자본, 그리고 자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결정할 때 득실 관계를 따지게 됩니다. 그것은 개인이 매일 아침 기상했을 때 하루라는 제한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